안녕하세요, BK입니다. 오늘은 그랜저를 보기 위해서 현대자동차 전시장에 나와 있는데요. 이번에 그랜저가 많이 바뀌었죠. 그리고 플랫폼도 바뀌면서 더 커지고 더 웅장하게 변경이 된 것 같아요. 일단 앞모습부터 굉장히 많은 변화를 가져갔는데요. 헤드라이트 부분도 네모난 모양으로 변경이 되면서 커진 느낌을 가지고 있고요. 그 전에 다이아몬드 패턴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모양으로 데이라이트가 들어왔었는데 지금은 데이라이트가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일자로 쭉 뻗은 모습을 하고 있어요. 앞모습도 본네트에서 앞쪽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이 전에는 이렇게 둥글게 떨어졌었는데 이번에는 둥글게 떨어지면서 안쪽으로 살짝 들어갔다가 나오는 형태로 변경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전시된 차량은 블랙 잉크라는 옵션이 들어가 있는 상태라서 전체적으로 크롬이 다 삭제돼서 블랙으로 처리가 된 걸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현대 엠블럼도 블랙 무광으로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는 상태네요. 자, 이번에는 엔진 룸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지금 여기 들어가 있는 엔진은 스마트 스트림 가솔린 2.5 엔진이 들어가 있네요. 역시 현대답게 정비하기에는 용이하게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전자제어 서스펜션, 그 전에 K8에서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운행하시는 데는 되게 편안한 주행감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앞쪽에서 옆쪽으로 쭉 넘어오면 이렇게 휠이 보이고요. 휠은 검정색 무광으로 되어 있는데 블랙 잉크 옵션을 하면 무광 블랙으로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휠 아치 자체도 두 번 정도 접혀 있는데 이게 검은색 차량에서 잘 보이지는 않는데 굉장히 깔끔하게 잘 접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벨트 라인이라고 해야 되는 이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한번 접혀 있는 이 부분이 지금까지와는 각이 조금 달라요. 검정색 차라서 조금 안 보이는데 이렇게 보시면 각이 조금 보이실 거예요. 여기 굉장히 잘 접혀 있어요. 그래서 벨트 라인이 쭉 이어지는데 뒤에서 보는 느낌이 약간 이렇게 굴곡이 져 있어가지고 미려하게 이렇게 바람을 가르는 형태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뒤쪽까지 쭉 이어져서 이 라인이 트렁크 위쪽으로 쭉 이어지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도 손잡이는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데요. 필요에 따라서 튀어나오고 주행 중에는 다시 들어가는 형태로 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바람의 저항을 덜 받을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뒤쪽도 마찬가지로 블랙으로 다 처리가 돼 있어서 그랜저라는 레터링하고 현대 마크 이런 것도 다 블랙으로 처리돼 있고 아래쪽도 전부 다 블랙으로 처리돼 있는데요. 아마 옵션이 적용이 안 되면 이쪽 부분이 크롬으로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차량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트렁크는 이렇게 눌러서 여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트렁크 내부는 굉장히 넓네요. 굉장히 깊어요. 지금 안 보이시겠죠? 사람이 한 3명 정도 들어갈 것 같은데 도어를 열어보니까 프레임 리스 도어로 되어 있는데요. 프레임 리스 도어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그랜저에서 한번 했었죠. 그런 느낌으로 되어 있는데 품질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빼쪽빼쪽한 부분들이 좀 있어서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도어 모양 자체는 아이오닉 6에서 보통 그런 느낌하고 비슷한데요. 실내 손잡이도 블랙으로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네요. 전체적으로 다 까매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그런 느낌이네요. 그리고 스커트 스텝도 블랙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실내에 들어왔는데요. 실내는 이런 식으로 지금 생겼습니다. 계기판하고 내비게이션하고 이렇게 일자로 쭉 이어지는 느낌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핸들이 굉장히 특이하게 생겼는데 제가 아주 어렸을 때 그럴 때 보던 핸들하고 비슷한 느낌을 가지고는 있어요. 지금 보니까 리모컨 키 있는 부분하고 가운데 부분은 연결이 되어 있는데 마치 띄어져 있는 것처럼 디자인이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는 3포크 휠 같네요. 그리고 이쪽에는 버튼 같은 게 하나 있는데 이게 지문 인식 기능을 하는 버튼이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필요에 따라서 지문 인식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센터 쪽에 보시면 기어봉이 보이지 않아요. 기어 같은 경우에는 핸들 앞쪽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용해서 기어를 변속하게 되어 있는데요. 예전에 이런 비슷한 느낌으로 기어가 되어 있는 차량을 운행해 봤는데 상당히 편리하더라고요. 익숙해지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긴 하는데 익숙해지고 나면 굉장히 편리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공조 컨트롤은 요 아래쪽으로 LCD 창으로 마련이 되어 있는데 한 8인치 정도 돼 보이는 크기인데요. 정확한 치수는 잘 모르겠네요. 공조 컨트롤 같은 경우에는 물리적인 버튼으로 되어 있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
좀 아쉽긴 하네요. 아래쪽으로 무선 충전 패드가 마련되어 있는데 핸드폰을 그냥 넣어두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계기판을 전체적으로 다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지금 보니까 약간 평면적인 형태로 변경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너무 과거적인 그런 느낌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이 아래쪽으로 앰비언트 라이트가 쭉 이어져서 들어오고 있고요. 도어 쪽 아래쪽으로도 앰비언트 라이트가 쭉 이어져서 들어오네요. 전체적으로 한 선이 쭉 이어진 것처럼 앰비언트 라이트가 들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오버헤드 콘솔 같은 경우에는 블랙으로 이렇게 처리가 돼 있고 천장 마감재도 전체적으로 다 블랙으로 처리가 돼 있는데요. 상당히 부드럽고 좋네요. 이런 느낌 정말 좋아요. 그리고 글로브 박스는 별다른 건 없는 것 같고 안에 내부 마감이 스웨이드로 되어 있어서 잡소리가 덜 날 것 같아요. 다시 중앙으로 돌아오면 여기 컵홀더가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다가 컵홀더가 필요한 경우 옆에 푸시 버튼을 이렇게 누르시면 이렇게 툭 튀어나오는데 굉장히 부드럽게 나오거든요. 예전에 이런 비슷한 느낌이 있었는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팍 하고 되게 큰 소리가 나면서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지금 이 차량은 굉장히 부드럽게 스륵 하면서 나오긴 하는데 그래도 소음은 조금 나요. 그리고 여기 설명하다 보니까 UVC라고 되어 있는 버튼이 있어요. 이 버튼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알게 되면 지금 자막으로 좀 처리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이 가운데 부분은 뚜껑을 닫아 놓을 수도 있어서 깔끔하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센터 콘솔은 별다른 건 없고요. 중간에 칸막이가 하나 있네요. 이렇게 칸막이를 걷어내면 안쪽은 깊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설명을 드리면서 시트에 앉아 있는데 시트의 느낌은 생각보다 딱딱하다 그런 느낌이 들어요. K8을 탔을 때 느꼈던 느낌보다는 조금 더 딱딱한 그런 느낌으로 착자감이 들어요. 그런데 이런 딱딱한 느낌을 더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너무 푹신하면 허리가 아플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자, 이제 뒷자리로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뒷자리에 지금 창문이 닫혀 있잖아요. 이 상태에서 도어 손잡이에다가 손을 넣고 살짝만 당기면 창문이 내려와요. 프레임리스 도어이기 때문에 기밀성을 높이기 위해서 창문을 안쪽까지 밀어넣는 타입이거든요. 그래서 문을 닫게 되면 척 하고 올라가면서 기밀성을 높여주고요. 그리고 살짝 손잡이를 당기면 창문이 내려오면서 문을 열 수 있게 도와주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뒷유리도 마찬가지로 이중 접합 차음 유리로 되어 있고요. 실내 도어의 모습은 이렇게 생겼는데요. 평범하게 생긴 것 같은 그런 느낌이긴 해요. 그리고 여기 보스 마크가 있는 걸로 봐서는 보스 오디오가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자, 뒷자리에서 앞자리 모습을 보면 이런 식의 느낌으로 들어오고 있고요. 앞자리 헤드레스트가 모양이 조금 없어 보인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한 덩어리로 위아래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 같아요. 조금 얇아지고 조금 없어 보일 수는 있는데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가운데에는 송풍구도 마련이 되어 있는데 조절할 수 있는 장치는 따로 없고요.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USB-C 타입 충전 단자가 2개 있네요. 이번에 그랜저의 뒷자리에 리클라이닝이 도입됐다고 제가 들었던 것 같은데 이 차량은 리클라이닝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확인해보고 자막 처리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리뷰하고 있는 차량 같은 경우에는 블랙 잉크라는 옵션이 적용이 돼서 전체적으로 외장이 다 블랙 컬러로 되어 있고요. 실내도 블랙으로 선택이 되어 있어가지고 전체적으로 전부 다 블랙으로 처리가 되어 있어서 고급감이 높은 그런 느낌은 드는데요. 자, 그랜저라고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오래된 단일 차종으로 보고 있고요. 굉장히 오랜 시간을 거쳐오면서 나름 플래그십이라고 자부하던 그런 차량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요. 하지만 이제 제네시스 브랜드라고 하면서 새롭게 고급감을 더한 차량이 나오긴 했는데 그래도 그랜저는 그랜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전시장 나와서 그랜저 살펴보니까요. 더 커지고 더 고급스러워지고 그런 느낌이 확실히 드네요. 전체적으로 다 하면 솔직히 살짝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약간 있긴 한데 그렇다고 제가 이 차를 살 수 있진 않으니까요. 이렇게 고급감을 느껴보면서 리뷰를 마무리하도록 해야겠네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